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1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녹화 방송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11월 1일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에 대해서 보름 동안 내년 연말까지 15일짜리 노비자 정책을 11월 8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요즘 최근에 현안도 되지 않았고 우리가 물론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먼저 알아서 한국을 비롯한 유럽의 8개 국가, 즉 도합 9개 국가에 대해서 올해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일단 15일 체류하는 관광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노비자로 입국을 갖다가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어쨌든 올 11월 8일 이후에는 내년까지는 중국 가는데 그 까다롭기 짝이 없는 중국 비자 받는다고 굳이 이런저런 돈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이 전혀 뜻밖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비자 면제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전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 중국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고 이 관계 가운데 일본 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수, 이미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24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북한은 러시아를 갖다가 위해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의 파병, 용병인지 파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000명가량 총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88,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12,000명 파병.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그동안 러시아는 조금 먼 발치에 있고 영향력이 소홀했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랑 급속히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이 전개되고 있고 또 당장 내일 모레 11월 5일 한국 시간은 11일 6일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게 되면 트럼프가 된 경우는 중국으로 봐서는 악몽이고 해리스가 돼도 바이든 때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가운데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가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중국의 품을 갖다 벗어나서 독자적 목소리 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카드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아예 러시아를 갖다 딱 물고 들어간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정은 이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자기들이 도합 2년 반 동안 240만 명을 갖다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53년에 정전회담 이후 정전이 되고 난 다음에도 58년 10월 25일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갖다가 중국군, 그때 표현으로 이제 인민지원군이라고 했습니다만 인민지원군 25만 명, 항상 25만 명, 거의 한 10개 사단이, 한 10몇 개 사단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의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설 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항미 원조한다고 북한 도와서 수십만 명이 자기들이 전사했고
그야말로 폐허가 된 북한 땅을 갖다가 자기들도 살기 빠듯한 입장에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북한을 갖다가 나름대로 번듯하게 새로 빌딩도 올려주고 길도 닦아주고 5년 동안 25만 명 군인들이 노력동원에 동원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교묘하게 줄타기하고 김일성 때 줄타기함까지 좋았는데 김일성 말기에 보면 러시아는 폭망, 당시 소련이죠. 폭망 각오로 접어들었고 그나마도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중국이 그나마도 북한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김정일 때죠. 고난의 행군 들어가고 할 때 그래도 그나마도 식량도 뭐도 계속 제공해 주었고 특히 이 김정은 들어서서 2016년에 김정은이 2016년, 2017년 그때 2016년에 이제 보면 이제 핵 무력을 갖다 증진하고 2017년, 2018년 되면서 완전히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봉쇄당합니다. 그때 중국이 기름이다, 식량이다, 먹고 살 길을 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나라는 선대 때부터 우리 조상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드는 불구대천이다 라는 말을 갖다가 슬쩍슬쩍 하면서 드디어는 이제는 러시아에다가 몸을 갖다 푸틴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다음에 핵무력 군사 현대화 이런 걸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랑 긴밀해지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간단하죠. 이 제1을 하는 겁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를 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동안 소홀했죠. 우리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 내리고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또 소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다가 일종의 보면 슬그머니 한국 쪽에다 보고 좀 미소를 보내는 거죠. 좀 좋게 지내자.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란 지렛대를 통해서 북한에 러시아에 긴급히 친해지려는 그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건 19세기 러시아의 남진에 대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러시아를 첩첩이 막아냈던 그래서 영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직접 두 나라가 충돌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크림 전쟁이라던가 등등 크림 전쟁에서도 오스만이라고 그러죠.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랑 싸울 때 그 오트만에 대해서 영국이 지원하게 되죠. 예를 들어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일본을 갖다 지원해서 러시아를 꺾게 됩니다. 이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미국 쇠락해가는 미국 한참 잘 커오다가 요즘 최근에 경제 트럼프 때부터 후닥닥 스텝이 꼬이면서 중국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3년째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 이들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당장 코앞에 북한과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나서서 흔한 얘기 임갈굴정이라고 그러죠.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격으로 지금 중국이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소홀하게 보고 소원하게 대했던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가장 구체적인 증자로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으나 최근에 현안이 되지 아니했던 비자 면제 15일 비자 면제를 갖다가 내년 2025년 12월까지 1년 동안 유럽 8개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어제도 발표하는 거 보면 막 쭉 유럽 나라 8개를 거론한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8개 국가 지금도 뭐 중국이 24개인가 또 10몇 개인가 그래갖고 비자 면제 정책을 지금 진행하는 나라가 유럽
중심으로 뭐 20몇 개, 그다음에 또 그 외 나라 지역에서 12개에서 한 40여 곳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한중간에 교류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를 안 해줬습니다. 단기 비자 15일짜리죠. 보통 뭐 우리 다른 데 가면 90일까지는 뭐 비자 면제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 제스처를 갖다가 보였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빨리 낚아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또 중국이란 지렛대를 이용해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 핵을 갖다가 보유했다고 으스대고 있는 저들 도발 의지를 갖다가 억제시키고, 그다음 마구잡이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그와 같은 행태를 갖다가 누를 수 있는 것은 또 중국이란 지렛대가 사실 거의 유일하거든요. 하여튼 뭔가 지금 보면은 11월 5일 미국 대선 앞두고 중국도 현재 공공한 입장을 면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한 1년은 중국 여행 가는데 별도로 비자 발급받을 필요 없이 노비자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아주 묘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